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본 주식이 엄청나게 잘 갔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컨트롤할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한국, 일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일본의 자본시장은 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근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랑 한국의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요, 제가 이거를 최대치로 쭉 끌어당겨 봤는데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80%가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꼴랑 31% 성장했어요. 사실 이러니까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 한국에 투자하면 망한다, 국장에 투자하면 망한다, 국장은 탈출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부터 해서 지금 니케이 지수가 급등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간단하게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니케이 지수도 지금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말도 안 돼요. 나스닥은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케이도 최근에는 못지않게 나름 잘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나스닥을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히죠.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니케이 지수, 그리고 이 코스피를 가지고 한국이 어떤 주식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용을 할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지 궁금하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희 그 투자 레터를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연준의 컨센서스는 2024년 올해 5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있을 1월 31일에 있을 1월 FOMC, 그리고 3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되는 게 유력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으니 어, 달러의 가치는, 달러의 약세는 당연히 시작되겠죠. 반면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 대비 뭐 유로, 엔화와 같은 유력 그 좀 이렇게 나름 명망 있는 통화들을 가지고 비교한 지수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오히려 엔화도 강세가 되겠다라는 부분을 잠깐 요걸 가져왔고요. 지금 요 기사를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 이게 작년 9월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시다 정권 앞둔 황금의 3년, 일본 증시 신르네상스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해서 첫 번째 이유로 2025년 7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시작 초입까지 일본에 대형 선거가 없다는 거를 예로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가 없다는 거, 뭐 대선이 됐건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총선이 됐건 간에 선거가 없다는 거는 전국, 그 각 나라의 정국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올해 4월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지난번에는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었죠. 이렇게 선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본에는 이런 대형 선거가 없다라는 점에서 호재가 있을 거고, 대형 선거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이 기시다 총리의 재임 기간이 안정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정권이 안정됐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에서 내걸고 있는 이 치4 동맹 있죠.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또 끌고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내세워서 증시도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핵심으로 여기 보시면은 주주환원과 종업원 임금 인상 등 이 분배 쪽에도 힘을 주고 있죠. 사실 최근에 니케이 225 지수가 잘 간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면요. 요 장표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볼게요. 보시면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기업들한테 2023년 3월에 무슨 말을 했냐? 너네 잘해야 된다. carefully 잘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PBR 일반 1배 미만 상장사들에게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중에 뒤이어서 자사주 소각까지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거고,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기업들한테 2023년 3월에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월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나름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움직이던 니케이 지수가 이때부터 외국인 순매수세를 타고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만 5천 포인트를 넘어서 3만 6천 포인트까지 어제 종가 지수로 넘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에 총선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선은 대선, 총선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민심을 잡아야 될 거고, 쉽게 말하면 민심을 잡으려면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어, 돈을 벌 수 있고 내 사정이 편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죠. 주식,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제도도 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임기 내에 1기 신도시에서 반드시 재건축을 이뤄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 11월에 공매도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금지하겠다,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쳤고요. 사실 이게 저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금투세 폐지, 그다음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요렇게 해서 주식 관련 세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측면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 주주 친화 정책을 정부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장에는 여기 보시면은 한국 바닷길 때 일본은 역대급 호황, 이제서 따라한다는데 효과는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에서 도쿄 증권거래소가 뭐라고 했죠? PBR 1배 미만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따라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저 PBR주가 올랐어요. 대표적인 저 PBR주가 뭐가 있죠? 맞습니다. 은행주예요. 은행주는 대표적인 저 PBR주고, 대부분의 은행주는 0.5배, 0.6배 미만에서 현재 PBR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이 BNK 금융지주에 대해서 나름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BNK 금융지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 업종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물론 은행업에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 너네들 금리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돈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해서 사실 은행권이 약간 일종의 정부의 의견대로 따라간 것도 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일본 따라서 저 PBR주한테 수익성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이행을 목표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저 PBR주인 은행주가 올랐겠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은 네,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보시면은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부터 들고 사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요게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양쪽 다 공평한 정책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지금 한국 정부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많이 가져와야 되죠. 의석을 많이 가져와야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도 펼칠 거고 그 방향성대로 움직일 테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주식, 부동산 좋아야겠죠. 주식, 부동산 좋아야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다. 하지만 현재 팩트는 니케이 지수는 35,000포인트를 넘어서 36,000포인트를 뚫었으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나서 간당간당하게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밸류를 업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투자자로서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리오의 투자 다마고치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